빌리는 사람을 왜 갑질을 해요? 아무튼 토요일인데 그래도 다들 굉장히 일어나기 힘들었고 피곤했을 텐데 와주셔서 일단 감사하는 게 맞죠, 제가. 일단 감사하고요. 일단 모의고사 진도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좀 더 집중하고 아닌 친구들도 기본기 쌓는다는 느낌으로 꼭 집중하세요. 알았죠? 저번에 뭐 많이 드렸는데 오늘 잘 할 거죠? 빌리는 사람이 이제 뭐 진짜 시대가 아무리 거꾸로 간다고 해도 이거 이제 시작해도 돼요? 네. 자, 시작할게요. 자, minimal processing, 최소한의 processing은 우리가 보통 처리, 과정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가공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최소한의 가공은 can be 일 수 있다. 뭐일 수 있다? one, 하나일 수 있다. one of 뒤에는 반드시 무슨 명사가 온다? 최상급 복수명사 또는 그냥 복수명사. 항상 너희들이 공식화 시켜야 되는 게 one of 뒤에 1법칙은 무조건 복수명사고요. 이 복수명사를 강조해주고 싶다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최상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라는 표현으로 통째로 외우거든 하거든요. 얘는 좀 중요한 표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바뀌었을 때 좀 중딩틱하지만 나올 수 있는 문법 유형은 best를 better로 바꾸는 거 절대 안 되고요. ways를 way로 바꾸는 것도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럼 해석 들어가면요. 하나일 수 있는데 뭐 중에 하나? 최고의 방법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대요. 근데 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way 뒤에 나온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이 된다?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앞에 있는 way를 꾸며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o keep original flavors and taste. flavor도 마시고 taste도 마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맛과 맛이라고 하면 맛이 좀 말이 좀 이상하니까 얘를 향 정도로 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바나나 flavors 하면 바나나 맛이면서 동시에 바나나 향이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자, 원래의 향들과 맛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왜 앞에 무슨 가공이라고 했어요? 최소한의 가공이라는 거는 원자재를 훼손을 많이 하는 건 안 하는 거야? 많이 안 하는 거니까 원래의 맛과 향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문장 핵심 키워드 미니멀입니다. 최소한의 가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부터 하니까 말이 좀 자꾸 꼬이네요. 최소한의 가공은 될 수 있다. 하나가 뭐 중에 하나? 최고의 방법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뭐 하는? 원래의 향들과 맛을 유지하는. 됐죠? without 뭐뭐 없이 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뭐 없이요? 어떠한 필요성 없이. 뭐 할 필요성? 더 할 필요성에서 이 투부정사도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입니다. 뭐를 더할 어떤 필요성도 없이 인공적인 향 또는 첨가물들을 또는 지나치게 많은 소금들. 자, 소금 같은 경우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는 불가산이기 때문에 앞에 many가 아니라 much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셀 수 없기 때문에 뒤에 s가 붙지 않는다라는 거. 가끔씩 불가산명사 헷갈릴 때 있거든요. 셀 수 없는 명사들은 앞에 on도 못 오고 뒤에 s도 못 와요. 그래서 인공적인 향 또는 첨가제들 또는 지나치게 많은 소금을 더할 어떠한 필요도 없이. 이해됐죠? This could also be the efficient way. 이것은 또한 would be 일 것이다. 뭐일 것이다?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방금도 나왔네. way 뒤에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이라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keep, 유지하는. 뭘 유지하는? 가장 많은 영양소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잊으면 안 되는 게 이 모든 게 다 뭐에 대한 설명이다? 최소한의 가공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야. 최소한의 가공이라는 거는 원재료를 훼손한다 안 한다? 최대한 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의 뭐와 뭐를 지키고 향과 맛을 지키고 조미료를 추가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심지어 어떤 좋은 방법이 된다고요? 대부분의 영양소들을 지키는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고요. 이해됐을까요? 자, 이어서 가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영양소들하고 그거에 대한 부가 설명, 동격의 콤마가 됩니다. 특히 가장 민감한 원즈.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불특정 대명사입니다. 어떤 명사를 대신하느냐? 요 영양소들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거 뉴트리션츠 복수기 때문에 원즈만 돼요. 이거 원즈에서 S 빼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가장 민감한 영양소들 such as 뭐뭐와 같은. 자, 뭐와 같은 가장 민감한 가장 예민한 영양소들 많은 비타민들 그리고 안티옥시던트 하면 요게 항산화 물질이라는 뜻이 돼요. 자, 우리 여기 과학 집중들 많죠? 누구의 상식을 탐구해 볼까요? 수영아? 아, 뭘 응이야? 항산화라는 게 뭐예요? 산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산소랑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랑 결합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썩어요. 아, 네. 사람은 썩습니다. 그러니까 산화라고 하는 게 어떤 대상인지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인간에게 적용됐을 때는 노화라는 말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산화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산화되는 거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에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비타민들과 항산화 물질들과 같은 가장 민감한 영양소들과 같은 대부분의 영양소들을 유지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뭐다? 최소한의 가공이다. 이해됐죠? 그럼 지금 1번, 2번 문장까지 오면서의 개념은 뭐밖에 없었어요? 최소한의 가공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어요. 이제 근데 3번부터 조금은 달라집니다. 왜냐면요, mill이 나왔는데 mill 하면 무슨 뜻이 있죠? 명사로는 방앗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방앗간에서 뭐 해요? 곡식을 빻거나 갈죠. 그래서 이거를 동사로 하면 재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긴 너희들이 방앗간을 본 적이 없겠구나. 오해하지 마요. 저도 본 적 없어요. 네, 저도 그거 본 세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할머니 집 가면 겨우겨우 옆에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오해할까봐. 자, 재분하는 것. 뭐에 대해서 재분하는 것? 곡물들에 대해서 재분하는 것. 즉, 곡식을 뭐 하는 것? 가는 것. 곱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다? 하나이다. 역시 5분 뒤에 뭐 플러스 무슨 명사 나왔다? 최상급 플러스의 복수명사 나왔다. 가장 어떠한 것들 중 하나가 핵심입니다. 갑자기 분위기 바뀝니다. harsh, 가혹한. 자, 지금까지는 최소한의 가정이라고 하면서 좋은 얘기들만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재분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가혹한이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가혹한이라는 건 좋은 개념이에요? 나쁜 개념이에요? 나쁜 개념이에요. 가혹한 가공들 중 하나예요. 그러면 재분은 최소한의 가공이 아니다. 호진아, 재분은 최소한의 가공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가혹한 가공들 중 하나래요. 그리고 그 가혹한 가공들 중 하나인 거에 대한 부가 설명이죠. which, dramatically, 극단적으로, 주어가 없네요. 동사부터 나오죠. 극단적으로 affect, 영향을 미치는. 뭐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가혹한 가공들 중 하나이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재분한다라는 얘기는 영양소를 보존한다, 해친다. 해친다. 이해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글의 내용이 나올 때 재분하는 거랑 영양소가 잘 보존된다, 지켜진다, 효과가 좋다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게 되는 거겠죠. 자, while grains are naturally very rich in micronutrients, antioxidants, and fiber. 자,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왜? while이라고 하는 뭐로 시작? 접속사로 시작. 접속사나 전치사로 시작하면 부사절이나 부사구기 때문에 반드시 컴마 찾아서 끊어줍니다. 그러면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필요해요. 그리고 동사 뒤에 부사, 형용사 이 형식이네요. 그리고 in이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들. 얘네는 귀찮으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시를 들어주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해석 들어가면요. 여기서의 while은 반면의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동안해가 아니라 반면에. 자, 뭐 하는 반면에? 곡물들이 자연적으로 매우 풍부한 반면에, 핵심 포인트는 여기서 풍부하다는 단어입니다. 자, 뭐에서 풍부한 반면에? 마이크로뉴트리션스, 뭐 미세 영양소들이 되겠네요. 미세 영양소들, 항산화 물질들, 섬유질들. 맞습니까? 여기에서 매우 풍부한 반면에 뭐처럼? 통밀가루. 이거 그냥 밀가루가 아니라 뭐라고요? 통밀가루. 또는 플레이크. 자, 이 둘의 공통점. 통밀가루와 플레이크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재분이야 아니야? 재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풍부하다고 했어? 영양소들이 풍부하다는 거야. 아까 위에서 봤지만 재분을 했다면 영양소가 풍부해? 없어? 없어야지. 근데 지금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최소한의 가공인 거예요. 자, 얘는 뭐의 예시라고요? 최소한의 가공 예시. 최소한의 가공 예시가 통밀가루 또는 플레이크들이 됩니다. 됐나요? 이러한 반면에 재분은 일반적으로 제거한다. 뭘 제거한다? The vast majority of 하면 방대한 양의 대부분, 즉 거의 다가 되는 거예요. 거의 다. 뭐의 거의 다? Minerals. 미네랄은 뭐예요? 무기질들. 그리고 비타민들. 그리고 섬유질들 대부분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럼 위에서 말한 거 재진술 된 거죠? 재분은 뭘 없앤다? 영양소들을 없앤다. 똑같은 말인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하얀 밀가루를 여기서 raise는 뭐 키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만들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얀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영양소를 다 없애버리는 이유가 뭘 만들기 위해서라고요? 고작 하얀 밀가루. 그래서 아까 이 하얀 밀가루랑 정반대되는 개념이 위에 되는 뭐가 되는 거야? 통밀가루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알고 있는 밀가루는 무조건 무슨 색깔밖에 없어? 흰색밖에 없어. 근데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통밀가루는 흰색이 아니야. 거의 갈색이 가까워요. 굉장히 거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얀 밀가루를 뭐의 결과물로 보면 된다? 재분의 결과물로 보면 됩니다. 각각의 대표 예시인 거죠. 재분의 대표 예시. 이해까지 됐을까요? 5번 문장은 상관없는 문장이니까 빼버리겠습니다. 관련 없는 문장 그대로 절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냥 제거해버리면 되고요. 바로 6번 문장으로 갑니다.
Such a spoilage of key nutrients and fiber is no longer acceptable in the context of a sustainable diet aiming at an optimal nutrient density and health protection. 아침에 진짜 발음이 안 되네. 자, such 그러한 spoilage 파괴라는 뜻이죠. 망친, 파괴. 자, 지금 여기서 말한 그러한 파괴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된다? 재분이 되는 거야. 그러한 파괴. 뭐에 대한 파괴? 핵심 영양소들 그리고 섬유질에 대한 그러한 파괴. 메인 주어는 단수예요. spoiler지니까. 됐니? 그래서 핵심 영양소들과 섬유질에 대한 그러한 파괴는 is no longer. no longer가 들어갔으면 문장 자체 뭐로 해석하자고 했어? 부정으로 해석하자고 했지. no longer 뜻이 뭐였습니다?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할 수 없대? 받아들일 수 없대. 어디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대? 맥락에서. 뭐의 맥락에서? 지속 가능한 식단의 맥락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것 그럼 지속 가능한 식단 재진술로 써봐요. 재진술로 말해봐. 지속 가능한 식단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최소한의 가공이 필요하다는 거야. 지속 가능한 식단을 위해서는 재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지속 가능한 식단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해놔요. 무슨 단어? 이거 지속 가능한. 이 지속 가능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최근 2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받고 있는 단어인데 어느 분야에서 특히 사랑받고 있느냐? 건강과 환경 부분에서 무조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예요. 건강과 환경에 대한 지문에서는 sustainable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식단의 맥락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거야. 그런 파괴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지속 가능한 식단이라는 거는 뭐냐? 부가 설명해주죠. 조금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갈게요. 자, 어떤 aiming, 목표하고 있는, 겨냥하고 있는 뭘? 최적의 영양이 빽빽함을. 최적의 영양분의 빽빽함. 이게 뭔 말이야? 최적의 영양분의 빽빽함이란 정말 최상의 상태의 영양분으로 밀집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 세 단어를 합쳐서 쉽게 말하면 그냥 영양소 풍부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나요? 최적의 영양소 빽빽함. 그러니까 영양소가 풍부한 것을 겨냥하는 지속적인 식단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리고 또 뭘? 건강보호. 그래서 이 at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대한 명사가 요거 하나, 요거 두 개가 되는 겁니다. 1번, 2번. 됐니?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앞에 보세요. 1번 그리고 2번을 겨냥하는 지속적인 식단의 맥락에서 핵심 영양소들과 섬유질에 대한 그러한 파괴는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해됐을까요? 이 정도면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in contrast 당연히 연결어 생각해야죠. 대조적으로. 자, 그럼 이 대조적으로라는 말은 글의 흐름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역접해 주는 거예요? 역접해 줍니다. 앞에서 뭔 얘기가 나왔어요? 최소한의 가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대조적으로 뒤에는 무슨 말이 나올까? 지금까지는 최소한의 가공이 필요하다. 제품과 같은 가공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였어. 대조적으로 뒤에 뭐? 가공이 좋을 수 있는 예시가 나오겠지. 마지막 문장이긴 하지만 마지막 문장에서 마지막에 뭘 말한다? 가공됐을 때 좋은 점.
그래서 그 가공됐을 때의 좋은 점의 예시로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발효, 발아. 자, 다음 윤지야, 발효가 뭐예요? 어? 석성? 숙성. 그쵸. 숙성하면서 어떤 무언가를 숙성시키면서 나타나는 기대값을 발효라고 하는데 내가 정의력이 좀 부족하거든? 현태가 조금 더 붙여줄래? 발효와 발아가 뭔지, 발효와 발아의 차이는 무엇인지. 바라는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씨앗 바라. 그러니까. 근데 둘 다 발 들어서 차이를 말하는 거야. 발효는 뭐고 발아는 뭐지? 바라는 아스트론 미생물들이 음식을 채취하고 그걸 분해해내는 과정이고, 바라는 씨앗이 새싹으로 나오는 그런 거. 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발효와 발아라고 하는 건 원자의 그 상태의 모습이 유지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앞에 나온 제분과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태린아, 앞에 나온 제분이라고 하는 가공과 발효와 발아의 차이는 뭐야? 제품을 짝짝이라는 덧붙이는 개념? 그것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다른데. 승빈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야 이씨, 생각도 한 번도 몰라면 호진이는 한번 보여줄 때가 됐잖아. 드디어 언제까지 힘을 숨길 거야? 그거가 약간 그 자연적인 거랑 비슷한. 그렇지. 재분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근데 발효와 발아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인 거지.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재분이랑 발효, 발아는 다릅니다. 갑니다. 발효, 뭐의 발효? 다양한 식품들의 발효 또는 발아, 뭐의? 곡물들의 발아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갸우뚱해야 돼요. 주어가 되는 건 발효 or 발아인데요. 저도 이거 너무 열받고 궁금해서 어제 GPT랑 5분 정도 싸웠거든요. 아무리 문법 사전이나 해설본을 보고 비동사 are인 이유를 설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GPT랑 토론을 했는데 GPT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발효와 발아라는 개념 자체를 크게 한 덩어리로 본대요. A 또는 B가 아니라 A, B 그냥 합쳐서 본다는 거예요. 납득은 잘 안 됩니다. 그러려면 and를 써야 되지 않냐라고 내가 말해도 영문법적으로 했을 때 오어로서도 그게 말이 된다라고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해됩니까? 아무리 교본을 찾아보고 자료를 어제 이거 고작 저거 하나 때문에 내가 40분을 썼어요. 수업 준비할 때 저거 하나에. 너무 짜증나서 나도 원리를 알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전체를 내가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알아볼 필요 없이 이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본다고 해서 1 플러스 1 해서 복수라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비동사는 뭐다? R이 맞다입니다. 오류가 아니라.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발효 또는 발아는 뭐다? 전통적인, 그리고 지역적으로 접근 가능한, 그리고 적은 에너지에, 그리고 매우 영양소가 풍부한 가공이다. of sounded interest는 일종의 그냥 하나의 수식처럼 생각해 주셔서 관심을 끄는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of sounded interest, 관심을 끄는 전통적인 그리고 지역적으로 접근 가능한 적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매우 영양소가 풍부한 가공들이다. 이해됐니?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관심을 끄는 앞에 있는 가공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숫자도 못 세네요. 1, 2, 3 뒤에 3대 1, 2, 3 뒤에 또 3이 나왔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보어가 무려 4개가 나와 있는 문장 구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 하는 말은 뭐다? 앞에가 일요일, 토요일 아침이라서 정신없는 건 알겠지만 정리는 해야죠. 최소한의 가공의 맛과 향을 유지하고 영양소도 보존한다. 맞죠? 여기까지? 그래서 재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가공이 아니라 뭐? 재분이라는 건 오히려 최대한의 가공이 되겠죠. 최대한의 가공을 했을 때는 영양소가 보존된다, 파괴된다? 파괴된다. 이해됐죠? 근데 그렇게 파괴되지만 대조적으로 어떤 가공도 있다.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더 영양소가 풍부해지는 가공도 있는데 그 가공의 예시 두 개가 발효와 발아이다. 그리고 이 발효와 발아이 특징은 전통적이고 접근 가능하고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고 매우 영양소가 풍부한 가공이다. 이해됐죠? 그럼 너희들이 이 지문에서 가공이라는 개념을 몇 개로 나눠야 돼요? 총 3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가공, 원자재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최대한의 가공, 재분, 그리고 자연적이고 오히려 긍정적인 가공인 발효와 발화. 이해되겠어요? 왜 불안하지? 자, 이 지문 전체에서 가공을 몇 개로 나누라고요?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최소한의 가공, 최대한의 가공, 재분, 마지막에는 자연적인 추가적 가공, 발효와 발화. 이해됐죠? 요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보고 쉬는 시간 가져갈게요. 어디였어? 자, 봅시다. It would seem obvious that 문장 처음부터 it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무슨 주어밖에 안 되겠구나. 가주어 it밖에 안 되겠구나. 뒤에 무슨 절 있으니까? 대절 있으니까. 그럼 대절 진주어 would seem 동사 obvious 보어 이 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됐니? 자, would seem obvious 분명한 것 같다. 뭐가 분명한 것 같다? 자, 주어로 뭘 썼네요? 더비 주어 동사 더비 주어 동사 더비더비 구문을 썼네요. 더비더비 구문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그냥 순서 잡아서 하면 쉽다? 주어가 더 비교급하게 동사하면 할수록 주어는 더 비교급하게 동사한다. 이해됐니? 주어가 더 비교급하게 동사하면 할수록 주어는 더 비교급하게 동사한다. 나중에 시험 기간 내서 또 부랴부랴 하느라고 물어보지 말고 처음 할 때 제대로 정리해 놓으시면 복습할 때 편할 거예요. 누군가가 더 유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좋아할 것이다. 그 사람을. 됐니? 이렇다는 사실은 어떨 거래요? 분명할 거래요.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말 짧게 추격하면 우리는 유능한 사람일수록 좋아한다. 이해했니? 유능한 사람일수록 좋아한다.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by competence 유능함이란 나는 의미한다. 지금 이 글에서 유능함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야. 유능함이란 뭐다? 클러스터, 집합체라는 거야. 집합체를 의미한대. 뭐의 집합체? 품질들의 집합체, 능력들의 집합체라는 거야. 그게 뭐냐? 똑똑함. 그리고 능력. 어떤 능력? 어떤 일들이 get done, 처리되게 하는 능력. 우리 앞에서 way 뒤에 투부정사를 형용사적용법으로 보기로 했었죠? 똑같아. 누구 뒤에도? ability 뒤에도. ability 뒤에도 투부정사 나오면 무조건 형용사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에다가 준사역동사 get을 가져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준사역동사 get은 절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오형식으로 쓰이면서 things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넌 pp가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절대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to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입니다.
왜? 일들이 스스로 처리하는 거야? 일들이 처리당하는 거야? 너희들 숙제가 스스로 처리를 해야 너희들에 의해 처리를 당하는 거예요. 처리를 당하는 거란 말이야. 일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동성이 없어. 그래서 일들이 처리되게 하는 능력. 이해됐죠? 호상 이해됐어? 난 너가 이러고 있는 순간부터 걱정을 해요. 긴장을 합니다. 저 친구가 머리를 왜 저렇게 편하게 보고 있지?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색깔 통일해줘야 돼. 현명한 결정들 등등.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1번, 2번, 3번은 다 뭐? 능력, 유능함에 대한 예시들인 거야. 이 글에서 말하는 유능함의 예시. 이해됐죠? 자, 그럼 1번 이후에 C로 연결됩니다. 뭐 우리가 사실 순서 찾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신 대비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옵니다. 자, 우리는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Stand a chance. 요게 하나의 수어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Stand a chance는 가능성이 있답니다. 근데 그 가능성 앞에 뭐가 들어갔을 뿐이야? better라는 비교급 형용사가 들어갔죠? 합치면 더 좋은 가능성이 있다야 그냥. 우리는 더 좋은 가능성이 있어. 뭐 하는 것에 대한 더 좋은 가능성이 있어? 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업무들에서. 여기까지 됐어요? 우리의 인생 업무들에서 잘 하는 것에 대한 더 좋은 가능성이 있다. 결론부터 말했죠. 언제 이렇게 될 거라는 조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조건이 어디서 나온다? 만약 뭐뭐 한다면. 그래서 이게 조건이고 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의 결과값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if절을 한다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뭐 한다면 surround, 둘러싼다면 누구를 둘러싼다면 우리 자신을 둘러싼다면 뭘로? 사람들로. 어떤 사람들로? 주격관계대명사죠. 알고 있는 사람들로. 뭘 알고 있는 사람들? What they are doing and have a lot to teach us. 색깔 조심. 내가 괜히 색깔 쓰는 게 아닌데. 자,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and 기준으로 병렬구도 찾는 거거든요. and 뒤에 have라는 동사 원형 있죠. 그럼 and 앞에도 죄송합니다. and 앞에도 동사 원형이 필요한데 누구랑 병렬 구조를 하는 거야? no랑 병렬 구조를 하는 거야. 근데 no라는 동사는 지금 누구 역할을 수행한다? 주격 관계대명사 꾸며주는 동사죠. 그러면 and 뒤에 있는 have도 뭐예요? people을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가 돼요. 이렇게 체크됐으니까 체크했으면 해석할게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해줄까요? 자, 윗사람도 다시 봅니다. 만약 우리가 둘러싼다면 우리 자신을 사람들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are doing, 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 아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해됐습니까? 우리를 가르쳐 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얼랏이 뒤에 그냥 things 정도가 things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했니?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둘러싼다면 우리는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야. 우리의 인생 업무에서 잘하게 되는 것에 대해. 이해됐니? 그러면 3번 문장을 요약하자면 뭐? 주변에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위에서 나온 표현을 그대로 쓰면 유능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둘러싸면 우리는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 이해됐습니까? 우리나라 옛말 속담에도 우리나라 말이 맞나? 금묵작이 중국 출신인가요? 우리나라 건가요? 금묵작? 우리나라에 사서 그런가요? 중국인가요? 헷갈리네요. 금묵작이란 말이 똑같지. 유유상종이란 말도 똑같죠. 근데 이건 동양에서는 좀 안 좋은 말로 항상 쓰이죠. 나쁜 놈들 끼리끼리 모여다닌다라는 표현으로. 근데 이제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좋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만 해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진짜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어떤 인간이었냐면 시험 전날에 다음날 시험 과목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다음날에 과학인 줄 알고 과학 공부해서 왔는데 과학, 수학, 영어를 공부해서 왔는데 사회, 도덕, 기간가 이랬어. 하나도 시험 공부 과목이 맞지 않을 정도. 그만큼 시험에 관심도 없었고 공부도 안 하던 애였어. 그런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게 딱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한테 관심을 가진 애들이 있었어. 정교권 친구들인데 이유는 단순해. 나라는 인간 모든 교과목 평균 60점대 중학교 때. 근데 영어만 항상 100점. 그러니까 저 별종은 뭐지? 왜 영어만 잘하지? 궁금한 영어가 안 되는 상위권 친구들이 나한테 접근을 했어. 그래서 너 어디 학원 다녀? 나 여기 다녀. 걔들이 나랑 영어 학원을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 그럼 내가 걔들하고 함께 어울렸어. 걔네랑 놀고 싶어. 근데 시험 기간 되면 걔네 놀아? 안 놀아. 도서관 간대. 그럼 나 혼자 있잖아. 심심하잖아. 도서관에 따라갔어.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공부했어요. 진짜. 내 인생 처음으로 도서관 가서 혼자 2시간 공부해본 첫 경험이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했고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중2 때까지 전교 360명 정도에서 항상 200등 정도 했어요. 항상 200등 정도 하던 내가 중3 1학기 중간고사 때 120등, 기말고사 때 80등, 그리고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 중간고사 80등 유지, 기말고사 30등. 1년 안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강의실에 나보다 멍청한 사람 없거든요. 승빈이가 중학교 때 350명, 30등. 저기도 인생 역전 안에 있네요.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330등 정도 하는 애들 보고 뭔 생각할까요? 아, 저 친구들은 끝났구나. 저 친구들 회생 안 되겠다 하지만 다 회생한다고요. 이제 다 올라갈 수 있다고요. 본인 의지랑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좀 안타깝고 좀 속상한 말이지만 주변 사람들을 바꾸세요. 나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 친구들은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필담을 나누고 있는데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근데 진짜로 진짜 이게 너무 삭막하고 싸가지 없는 말 같지만 저도 20대 때까지만 해도 친구 가려 사겨라 이런 말을 진짜 싫어했어. 친구가 친구지 친구를 가려 사귀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달라요. 진짜 사회 나와보고 더 느낀 건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질수록 가장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게 친구예요. 지금 제 나이가 됐을 때 저 친구들 만날 것 같아요? 만날 시간 놓고 만날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내 친구들 다 강릉에서 못 벗어나서 지금 다 강원도 강릉에 살고 있어요. 지금 영상 촬영 중에 있어서 혹시 내 친구들이 볼까봐 더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동쪽 끝과 서쪽 끝에 있는데 어떻게 만나? 그렇다고 대학생 때 친구들, 나 대학교 때 진짜 잘 놀았어. 대학교 때 정말 친구들 많았고 학생회장도 했었고 정말 나는 쟤를 모르는데 쟤는 나를 아는 그런 정도까지로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어요. 재밌게 놀았고 졸업하는 순간 아무도 연락 안 해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지금의 친구 좋아 죽는 유일한 마지막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20살 넘어가요. 그리고 대학 졸업해요. 그러면서부터 친구는 점점 없어져요. 친구라는 존재는 좀 미안한 말인데 왜 존재하냐면 너희들이 완전해지기 전에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해서 의지할 존재가 필요해요. 같은 처지에 있는. 그게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40대인데 50대인데 친구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교 모임, 어떤 정보의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거는 괜찮아. 근데 막 정말 낭만 찾는다는 이유로 집에 자식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또는 남편도 있는데 친구들 만난다고 주말에 가족 내팽개치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가족이 우선 아니에요? 그만인데.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유능한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 제발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순간 옆에 있는 작은 나를 방해하는 친구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 제 눈이 지금 2명을 빠르게 훑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연인 중에 나야 공부야 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헤어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인생에 하등 도움 안 됩니다. 나랑 데이트하기 위해 조퇴해줘. 나랑 데이트하기 위해 결석하고 나랑 에버랜드 가자. 그런 순간 그냥 빠르게 헤어지는 게 인생의 지름길이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 나와서 잠깐 헛소리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것도 같아서. 자, 이어갑니다. 그러나 연구 증거는 어떻대요? 역설적이래요. 자, 역설적이라는 건 뭐예요? 기대한 것과 반대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유능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안 좋다는 얘기인가? 한번 봅시다. 자, 문제 해결 집단에서 참가자들, 어떤 참가자들이에요? 후디의 주어 없는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근데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는 뭐가 가능해? 일단 생략 가능하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는 후아가 지워져도 상관은 없겠다. 그쵸? 어떤 참가자들이야? 고려되는, 생각되는 참가자들이야. 어떻다고? 가장 유능하다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이야. 뭘? 가장 좋은 아이디어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관대예요. 주관대 동사가 몇 개? are considered 수동태로 하나, 그리고 have로 2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다? 이제 병렬 구조가 have와 지워놓고 보니까 조금 이상하니까 이거 다시 살릴게요. have랑 are considered가 병렬 구조라는 거야. 앞에는 무슨 태인데? 수동태인데 뒤에는 능동태. 이렇게 수동 능동으로도 병렬이 가능하구나. 이해됐니? 그래서 가장 유능하다고 여겨지는 참가자들, 그리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은 아직 메인 동사 안 나왔죠? 진짜 동사 tend not to be. tend to 동사원이 무슨 뜻? 뭐뭐인 경향성이 있다예요. 근데 지금 여기 not이 들어갔네요. 뭐뭐인 경향성이 있다인데 not이 들어가서 뭐뭐인 경향성이야? 뭐뭐이지 않은 경향성이야? 뭐뭐이지 않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아닌 경향성이 있대. 어떤 사람들?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이 아닌 경향성이 있대. 위에 나온 내용을 따라가면 뭐였어? 우리는 사람이 유능할수록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라 그랬어? 더 좋아할 거라 그랬어. 그리고 그 유능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둘러싸면 내 인생은 더 좋아질 거라고 했어. 근데 연구 결과는 역설적이라고 했어. 왜 역설적이야?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되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이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이 아닌 경향성이 있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는 경향성이 있었다. 왜일까? 한 가능성은 이다. 뭐이다? that 이하이다. 대절이 쓸데없이 길어요.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that이라는 접속사 나왔는데 바로 또 뭐가 나왔어요? although라는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럼 뭐부터? although에 대한 주어 동사부터 나올 것이다. 그리고 although에 대한 주어 동사가 다 끝나고 이 컴마 지점 이후에 뭐가 나올 것이다?
대세에 대한 주어 동사 나올 것이다. 대세에 대한 주어 그리고 주격 관계 대명사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구문문서부터 해놓을게요. 그래서 who are too competent가 앞에 있는 those를 꾸며주고 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바로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 가지 가능성은 이다. 뭐이다? 비록 우리가 좋아하지만 있는 것을 주변에 누구 주변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유능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지나치게 유능한 사람들은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를 불편하게. 자, 우리가 현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야. 유능한데 멍청해. 우리가 현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등급은 막 진짜 유능한 인재 그 자체야. 태린이가. 근데 단어 시험들 봐봐. 너네랑 다를 바가 없어. 뭐가 느껴진다? 학된 말로 인간미가 느껴진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우리 너무 유능해. 만약에 호진이가 거의 국가대표급 축구 실력, 국가대표급 농구 실력, 전 과목 올 100점, 수행평가 만점, 봉사시간 막 1년에 1000시간. 엄마 아빠 무슨 기업 회장. 자, 그런 사람이라고 해봐요. 호진이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호진이가 불편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을 좋아해 우리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유능해서 여러분들을 모두 좋아해요. 거짓말인가요? 아니에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여운 척 좀 하지 말고 왜 자꾸 이러고 있어? 안 그래도 귀여워.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그 유능한 사람이 어떠면 너무 지나치게 유능하다면 우리에게 뭘 야기시킨다? 불편함을 야기시킨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들은 어떤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접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떤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초인간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이해됐을까? 그리고 그들은, 이게 동사 1번이고요. 어떻게 한다? 만든다. 우리를 어떻게 보이게 만들어요? 나빠 보이게 만드는데요. 비교하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할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나를 되게 하찮고 나빠 보이게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기분 나쁘게 느껴지게 만든대요. 뭐에 의해? 비교에 의해. 이해되겠습니까? 왜 지나치게 유능한 사람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 6번 문장, 7번 문장 포함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생 교훈적으로도 그렇고 해석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6번 문장이 결과, 가능성을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7번 문장이 그 결과에 대한 근거. 이해됐을까요? 자, 8번 넘어갑니다. If, 만약 this were true, 이것이 뭐라면? 사실이라면. 지금 사실이라면이라고 가정한 이유가 뭐야? 위에서 사실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으니까? 가능성이라고 말했으니까. 이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뭐 할지도 모른대요? 뭐 할지도 모른대요? 사람들을 더 많이. 결과죠? 조건. 만약 그들이 드러내면, 뭘 드러내면? 약간의 증거를. 뭐에 대한? 실수하는 것에 대한. fallibility가, fall이 무슨 뜻이에요? 떨어지다죠. ability가 능력이야. 즉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즉 실수할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실수할 가능성에 대한 어떤 증거를 그들이 드러낸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만약 너의 친구가 뭐라면 뛰어난 수학가면 그리고 뛰어난 운동선수라면 그리고 미식 요리사라면 미친 사람이네요, 그렇죠? 뛰어난 수학가이면서 엄청난 운동선수이면서 심지어 미식가적인 요리사라고요? 엄청나네요. 그렇다면 너네 좋아할지도 몰라요. 그 또는 그녀를 better, 더 많이. 만약 every once in a while 하면 가끔씩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따금씩. 때때로 그들이 뭐 한다면? 망친다면.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러 저한테 계속 호감을 살라고 다들 하나씩 실수하는 거 보여주나요? 단어 안 외운다든지 교재를 안 갖고 온다든지 참 여러분들 너무 인간적인 것 같아요. 조금 덜 인간적이어도 되거든요. 더 유능하셔도 제가 안 미워할게요. 더 유능하게 해도 제가 불편해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여러분들의 능력을 숨기지 마세요. 호진아 제발. 호진아 제발. 감추지 마. 언제까지 감출 거야. 감추지 마. 불편해하지 않을게. 알았죠?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10분 쉬고 11시 40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릴게요.